서쪽으로의 부름. 바이킹, 대담한 탐험가, 바다의 지배자. 스칸디나비아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알려진 세계를 넘어 모험을 떠났습니다. 습격하고 교역하고 널리 정착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착지에서 그들은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린란드를 향해. 얼음과 전설에 슈라우디드 된 땅. 985년경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한 바이킹 에릭 더 레드는 그린란드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험난한 바다와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그들은 그린란드 해안에 상륙하여 신세계 최초의 유럽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 외딴 전초기지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서쪽으로의 탐험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서사시 사가는 이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수세기 전에 쓰인 이 이야기들은 역사와 신화, 전설을 엮어냅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는 비네랜드 사가가 있습니다. 서쪽 멀리 떨어진 땅과 바이킹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독특한 이야기. 에릭 더 레드의 사가와 그린란드인의 사가는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비네랜드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립니다. 풍부한 자원의 땅을 묘사합니다. 사냥감으로 가득한 울창한 숲, 물고기가 넘치는 강, 포도가 너무 많아 그 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비네랜드, 와인의 땅. 비네랜드를 찾는 것은 역사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사가는 에릭 더 레드의 아들 레이프 에릭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쪽 미지의 땅에 대한 속삭임에 이끌려 레이프는 천천년경 그린란드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수년 전 상인 비아른이 헤르욜프손이 목격한 땅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킹 장인 정신의 증거인 레이프의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별과 바람의 인도를 받아 그들은 며칠 동안 항해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북대서양은 매 순간 그들의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행운아 레이프로 알려진 그는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듯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 선원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낮게 깔린 해안선, 끝없이 펼쳐진 숲, 탐험과 정착을 위한 준비가 된 땅. 바이킹은 경외심과 실용주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이 새로운 땅을 탐험했습니다. 광활한 숲과 비옥한 토양을 가진 비네랜드는 그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배를 짓고 수리할 목재, 사냥할 사냥감, 농사지을 땅. 그 이름에 걸맞게 그들은 풍부한 야생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실용적인 바이킹은 이 새로운 땅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정착지를 세웠는데 아마도 나중에 란수, 메도로 알려지게 될 바로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바이킹의 비네랜드 도착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가는 원주민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르드인들이 스크렐링이라고 부른 그들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초기 만남 퓨리제리 타젠 남난다 평화로웠습니다. 한동안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약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나 탐욕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는 공개적인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사가는 벌어진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레이프의 형제 토르발드도 사상자 중 하나였습니다.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갈등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킹은 비네랜드를 즉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는 추가 탐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더 영구적인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번영하는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꿈을 품고 대규모 탐험대를 이끌고 비네랜드로 온 부유한 아이슬란드 상인 토르핀 카를세프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정착지는 번영했습니다. 아이들이 비네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숨을 쉰 최초의 유럽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공존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가는 스크렐링과의 계속되는 작은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때 유망해 보였던 땅은 이제 적대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네랜드에 있는 바이킹 정착지의 운명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비네랜드 사가를 단지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캐나다 뉴펀들랜드 최북단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이 고대 이야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란수 오 메도라는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바이킹 정착지의 뚜렷한 흔적을 발굴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과 역사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흙과 초목 아래 묻혀있던 이곳에 북미에 바이킹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8개의 목조 구조물 유적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롱하우스, 작업장, 대장간 모두 바이킹 건축 기술의 확실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물은 바이킹과의 연관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철못, 청동핀, 돌 램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정착지의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약 1000년 전 란수 오 메도의 발견은 분수령이었습니다. 란수 오 메도는 분명히 바이킹 정착지였지만 사계 묘사된 비네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포도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고대 문헌에 제공된 모든 세부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란수 오 메도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정을 감행한 바이킹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창을 제공했습니다. 작업장과 대장간의 존재는 영구적인 정착에 대한 열망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철광석은 바이킹이 단순히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란수 오 메도는 강인하고 지략이 풍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또한 원주민과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란수 오 메도의 발견은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짜 비네랜드는 어디였을까요? 사가는 더 남쪽에 있는 더 따뜻하고 비옥한 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도가 풍부하게 자라는 땅. 란수 오 메도는 바이킹 유적지임이 분명하지만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비네랜드를 찾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집착이 되었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론이 넘쳐났고 각각의 이론은 이전 이론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가 온화하고 해안이 비옥한 세인트 로렌스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야생 포도가 여전히 번성하는 뉴 잉글랜드를 선호했습니다. 비네랜드를 찾는 것은 단지 과거를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탐험에도 불구하고 비네랜드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란수 오메도는 바이킹의 대담한 항해를 증명하는 고독한 파수꾼으로 서 있지만 사계에 나오는 비네랜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도와 목재의 땅이 있다면 아직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비네랜드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개념일 것입니다. 바이킹에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넓히려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과거는 거의 단순하지 않으며 역사는 종종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니면 어쩌면 비네랜드는 아직 저 밖에 있으며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흙 아래 숨겨져 있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의 예리한 눈, 사배 행운의 일격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네랜드 수수께끼는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어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을 운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의 안개 속에 가려진 바이킹의 비네랜드 항해는 우리를 계속 사로잡습니다. 바이킹 시대를 정의했던 항해 능력과 탐험에 대한 꺼지지 않는 갈증을 보여주는 대담한 탐험이었습니다. 란수 오메도는 북미에 바이킹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대서양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라기보다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다리처럼 보였던 시대의 등대입니다. 그러나 비네랜드에 있는 바이킹 정착지의 궁극적인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새롭고 냉혹한 땅에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압도당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고 모험에 대한 갈증을 잠시 해소하고 익숙한 그린란드 해안으로 돌아가기로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비네랜드에 있는 바이킹의 존재는 결국 사라졌고 고고학적 기록에 속삭임과 그림자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비네랜드의 유산은 란수 오메도의 풍화된 목재뿐만 아니라 탐험 그 자체라는 인간 정신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바이킹의 항해는 세상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곳이며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비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과거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질문하도록 도전합니다. 자, 바이킹의 신비로운 비네랜드 탐험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